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6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장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연일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2015년 이후에 세 번째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연속 11일 상승을 마감을 지으러 가고 있는데 어저께부터 분위기가 조금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했던 장과는 또 달리 어저께와 오늘의 상승이 뭐가 다르냐? 일단은 반도체만 올라갑니다. 물론 뭐 기타적인 종목들이 다 따라 올라오긴 하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반도체예요.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더 상승한 반도체 테마는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재미는 없었다. 그게 좀 특이사항인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하이닉스를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제가 말했었던 하이닉스의 뭐 19만원대, 18만원대 뭐 이런 분들은 수익을 즐기셔서 오히려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를 매수를 따라간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나마 삼성전자를 따라붙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제가 62,000원, 뭐 6만원 초반자리에서부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조금 더 있는 건 삼성전자고, 거기다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뭐 하이닉스보다 더 잘 될 겁니다는 아니지만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막 이렇게 허둥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테마를 따라 붙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단, 장비단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하이닉스 들어가긴 좀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레벨업을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참 재미없을 때부터 많이 스터디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참 공평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만 포트에 정말 꽉꽉 담으신 분들은 아마도 7월달, 8월달 시장은 너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었고, 심지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8월달에는 저도 재미가 없었다고. 근데 저도 반도체 종목을 들고 갔었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9월달에 슈팅이 나왔다고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서 꼭 학습을 하시고요. 전 반도체 테마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이슈 첫 번째,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장세라고 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말고는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오늘 지수는 1% 가까이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요. 그 말인즉슨 약간은 시장과 조금 소외됐던 오늘이지 않았나. 사실은 오늘은 지수가 상승보다는 좀 쉬어가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내일 쉬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면 목요일 새벽에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버티고 나면은 아마 명절 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치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쉬어갔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포머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이 좀 중요한데,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1조 2천억 원이 들어왔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 2천억 들어왔고, 선물은 매도를 하면서 약간은 좀 치고 빠지기 전술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주제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매수세가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몰렸어요. 그나마 뭐 3위의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1조 2천억 원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다 몰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주도주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중국 증시가 보합이에요.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에 어저께 뉴스가 뭐가 나와 있냐면 중국의 생산과 소비, 그 다음 투자,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 요소가 다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내에서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는 그것보다는 안 빠지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심양 지수라든지 상해 지수가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글로벌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돌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증시는 약보합입니다. 뭐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수 단으로만 본다면 우리 코스피가 일본보다 더 강해요. 요거는 제가 왜 적었냐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일본은 15% 관세로 확정을 줘서 사인까지 다 한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에 대해서 아직도 노이즈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고 일본 증시는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의 지수를 보니까 한 1.7% 올라가고 있다면 폭등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도대체 뭐가 더 있는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 시장에도 집중하시기 참 어려우시겠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는 꼭 챙겨보셔야 돼요. 원래 미국 증시는 오전에 잘 챙겨보시니까.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도 글로벌을 챙겨보셔야 되고, 시장이 이렇게 급등해서 좋을 때, 수익이 많이 날 때도 우리나라 시장 거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런 글로벌 증시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건데 일단은 이게 양방향이에요. 신용거래가 하루에 1조가 돌파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지금 B2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사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인버스와 곱버스, 이 곱버스라는 건 인버스 2배짜리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 베팅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수급표에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수의 상방향을 베팅하는 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고,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는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건 외국인들의 매도, 개인들의 매수가 일어나는데, 저는 B2를 안 하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B2는 굉장히 어려워요. 트레이더적인 성격이 있지 않으시면 신용거래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인버스 곱버스도 웬만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제가 한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 팔지 마셔라. 주식은 지금 사야 되는 때다. 물리더라도 사야 되는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버스 곱버스를 왜 사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멘토님, 올라갈 때 주식 사고 내려갈 것 같을 때 인버스 사서 올라갈 때 먹고 내려갈 때 먹으면 되잖아요. 계산으로, 원리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쭉 해오면서 저는 뭐 이런 ETF라든지 이런 인버스 뭐 이런 상품들도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단언코 레버리지, 그러니까 상방 베팅은 많이 했지만 인버스라든지 곱버스에 베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안 좋냐면, 일단 첫 번째, 시장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봐요. 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도 억지로 나빠 보이게 내가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읽는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어쨌든 인버스와 곱버스라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내가 혼자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인버스와 곱버스 베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예. 당장은 벌지언정 길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러면 강세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이 조금 색달랐죠? 반도체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지금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웹툰 쪽, 웹툰 쪽을 왜 좀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이제 네이버 웹툰하고 디즈니사의 그 지분 교환, 뭐 이런 얘기는 한 달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즈니라는 건요, 뭐랄까요, 마블 스튜디오라는 걸 갖고 있어요. 뭐 마블이라고 하면 뭐 어벤져스 막 이런 거 인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마블이라는 IP 자체가 원래는 지금에서야 뭐 영화로 막 성공하고 있지만, 그 전엔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이 다 코믹 북이었어요. 만화책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만화책을 지금 뭐 경매 붙이면은 뭐 몇 억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디즈니와의 이 합작, 설립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치만 좀 웹툰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와이랩이라든지 뭐 탑코미디어, 뭐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뭐 종목들이 꽤 많은데 큰 종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매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대원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은 좀 튼튼하긴 한데 그래서 웹툰 쪽은 포트를 좀 담아두시는 건 괜찮지만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큰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강세업종 원전 강합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바로 어저께 방송을 재방송으로 돌려보셔도 돼요. 조방 원전 중에 자동차까지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반등을 줄 수 있는 건 원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저번주 목, 금, 월 3일 내내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 이유가 없다.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에 대해서 원전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저께 방송 돌려보시면 돼요. 원전은 좀 기놈으로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산. 오랜만에 방산도 좋은데 방산은 더 나쁠 건 없었죠. 왜냐면 원전처럼 꺾여서 내려가진 않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횡보 기간이 좀 길었을 뿐 다시 추가 상승.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뭐 육군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 쪽에 뭐 LIG 넥스원 그쪽에는 이제 미사일 포격이 많으니까 LIG 넥스원이 가장 반등이 좋았다. 정리해드리면 되고 약세업종 좀 보겠습니다. 로봇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잘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저번 주 말부터 어저께까지 로봇이 좋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장까지도 로봇이 좋았어요. 예, 근데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로봇주들이 무너진 이유는 일단 숫자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봇주는 좀 투자하기 어렵다. 미래 산업이긴 한데 좀 어렵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권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차익 실현 매도 같아요. 앞으로 보시면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세 업종에 들어오긴 했지만 뭐 지금 포기하고 나갈 만한 섹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거래가 평소에 활발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후루룩 쏟아져 나오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쭉 빠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이재명 정부가 LH를 해서 착공 건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도 괜찮아 보인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거는 좀 저는 많이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태양광과 풍력의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과연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뭐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원전과 그냥 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원전은 글로벌 사업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은 해주지만 오늘은 너무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만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은 힘드셨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물려도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시장이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